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0월 첫 주말에 열린 강원 도내 축제와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먹거리 축제인 횡성 한우축제와 치악산 한우축제, 홍천 인삼 한우 명품축제, 양양 송이 연어축제가 지역 특산품의 우수 품질을 널리 알리며 오늘 축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문화축제인 정선 아리랑제와 설악문화제, 원주 댄싱 카니발도 마지막 날 거리 퍼레이드와 결선 특별 무대 등으로 축제 피날레를 장식했고, 춘천에서 열린 2024 세계 태권도 주니어 선수권 대회도 일주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지난 3일 양양군에 이어 고성군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지난 4일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올해 세 번째, 전국적으로는 8번째 발생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성과 인접한 속초와 인제, 양구에 있는 축산시설 관계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 자제와 백신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곤충으로 전파되며 소의 전신에 감염되면 지름 2에서 5cm의 단단한 혹이 나타나고 유산이나 불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달원과 검침원, 택배기사 등 주로 이동하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이동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지난 여름과 같은 재난급 폭염이 반복되면 이동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원도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원주지부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배달라이더와 검침원, 택배기사, 집배원 등 이동노동자 271명을 대상으로 업무 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묻는 질문에 8시간보다 많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59.4%였고 주당 평균 근무일도 6일이라고 답한 사람이 41.7%, 일부지만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기 또는 이동이 근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서 100%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4분의 1을 넘었는데 그만큼 근무와 대기, 이동이 구분되지 않는 게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입니다. 이 때문에 대기와 이동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상당수는 휴식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휴식 공간이 업체 안에 있더라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거나 상당히 비좁은 공간인 경우들이 꽤 있었고 사업주의 감시와 통제에 어쨌든 놓여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불편함을 느껴서 일부러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꽤 있었고요. 이동노동자의 상당수가 특수 형태 근로자다 보니 지자체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이 같은 환경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43개 기초지자체가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를 만들고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강원도 내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는 전무하며 전국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75곳가량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강원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재난과 같은 날씨가 반복되면서 여름이면 에어컨이, 겨울이면 난방기가 일상 속의 복지로 불리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는 길 위의 노동자들은 이런 혜택에서도 바깥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양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두 차례 연기 끝에 결국 취소됐습니다.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양구군과 스포츠재단은 안 된다는 강원도 시군 체육회가 중재안을 도출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양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대회를 주최하는 강원도 체육회가 끝내 취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저희 도체육회장님이나 저희 실무진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려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미룰 기간이 없거든요. 갈등은 2년 전 양구군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시군 체육회장들은 체육과 행정을 분리하기 위해 도입된 민선체육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반발하며 양구에서 열리는 도단위 대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양구군수가 맡고 있는 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를 군 체육회장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양구군수는 대회 개최를 조건으로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공모를 통해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군체육회는 양구군 체육회장이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로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양구군은 결국 강원도 체육회가 스포츠재단 설립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는데도 시군체육회가 수긍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양구 군수기 때문에 대회 보이콧을 했는데 이거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고 행정 간섭입니다. 대회 취소로 4억 원의 경제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자 양구 지역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군 체육회장 협의회를 회장하고 총무 이런 업무 집행방해로 한번 고발을 하자. 그럼 결론이 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태백도 스포츠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강원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는 스포츠재단 설립을 막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된다면 대회를 힘들게 준비한 참가자들과 지역 경제 효과를 기대한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FC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3대1로 이기며 하나은행 K리그 1 정규 라운드를 리그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강원은 오늘 인천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전반전 양민혁의 선취골로 앞서 나간 뒤 후반전에 동점골을 내줬지만 이후 이상헌이 연속골을 넣으며 인천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33경기를 치른 정규 라운드에서 16승 7무 10패로 3위에 올랐으며 선두 울산과의 승점 차이는 6점, 2위인 김천과는 1점 차이가 납니다. 강원FC는 앞으로 남은 5경기를 리그 6위 안에 드는 상위권 팀들과 파이널 라운드를 치릅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철원군 갈마릅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경차와 직진하던 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88살 남성이 숨지고 조수석에 있던 84살 여성이 크게 다쳤으며 버스 승객 30여 명 가운데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에는 동해시 신흥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4m 옹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우연히 할머니의 구조 요청을 들은 신재학 소방경과 정선정 소방경 부부가 소방 당국에 신고한 뒤 휴일인데도 아들과 함께 할머니를 직접 구조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에는 춘천시 동면에서 등산 중 투구꽃 뿌리를 섭취한 50대가 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1일에 시작합니다. 11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한국관광공사 등을 시찰하고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강원지방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또 14일에는 원주지방환경청, 15일 한국관광공사,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상임위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7일에는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대학교, 도내 국립대병원에 대해서 벌어집니다.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결과 지난해 강원도에서 14,224명이 사망했는데 표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32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인 299.7명보다 28.8명이 더 많고 충북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사망 원인은 암이 24.6%로 가장 많았고 순환계통 질환이 16.7%, 호흡계통 질환이 1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도내 5개 의료원 가운데 4곳이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웃도는 누적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5개 의료원의 의료 이익 누적 적자는
속초의료원이 34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원주 328, 삼척 279, 강릉 264, 영월 258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원주 436억여 원으로 유일하게 누적 적자를 넘어섰고 속초, 강릉, 삼척, 영월은 적자 대비 최소 41억 원에서 최대 205억 원까지 손실보상금이 적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2022년 양구 송천리와 지난해 강릉 난곡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21.5헥타르의 긴급 벌채를 위한 국비 6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강릉에는 1억 9천억 원이, 양구에는 4억 9천만 원이 배정됩니다. 두 지역의 피해 면적은 836헥타르로 현재까지 342헥타르의 벌채를 진행해 이 중 300헥타르에서 복구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1년 사이에 23%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전반기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건수는 1,289건, 모금액은 13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0여 건, 4억 2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평창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이나 취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 사용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영화관, 서점, 예체능,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연 최대 24만 원 한도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될 전망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